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귤야옹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귤야옹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먼저 선수 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오늘은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바로 대부분 여보세요 하면 돼요. 네, 안녕하세요 하면 네, 안녕하세요가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저 인사말이 있어가지고 습관적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오랜만이에요. 귤야옹님께서 네. 저번에 네. 또 섬뜩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잖아요. 네네. 네, 근데 오늘 또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무슨 그죠? 말씀이세요? 영광입니다. 네. 자, 오늘 귤야옹님께서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출발하면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야옹이에요! 야옹이에요! 우선은 제가 그때 돌비라도 신청하고 나서 이제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했죠. 나 돌비 나왔다고 하니까 와, 너 성공했네. 너 드디어 성공시대. 네, 너 돌비 드디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들 보고 있는 거예요. 그중에 오늘의 그 사연을 들려준 친구가 거의 비중이 될 건데, 그 주인공 친구는 저하고는 경기도 광주에 학교에서 2년 정도 만났던 친구였는데, 네. 친구가 계속 연락이 안 되었다가 어떻게 연락을 접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너 그 거울 귀신 이야기 돌비에서 들었다. 그때 봤던 귀신 얘기 들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내가 그때 귀신 패고 때리고 그 뒤로는 안 만났는데 하니까, 근데 내가 너한테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그 귀신에 대한 에피소드가 또 있고요. 예. 그리고 일단은 그 친구 바탕을 먼저 이야기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무슨 영향도 없었고, 뭐 다른 분들처럼 뭐 고모님들이나 친척분들이 무당도 아니셨는데, 이 친구가 유치원 때부터 귀신이라고 하죠. 영가라고 하죠 또. 예. 그런 거를 간간히 목격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어렸을 때, 한 유치원 때부터는 그냥 그 물체가 사람처럼 안 보이고 뚜렷하지 않고 약간 검은색으로 곰팡이 피우면은 막 뭉게뭉게하고 막 퍼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게 보여가지고 가끔 엄마한테 엄마 나 저거 무섭다고, 엄마 저거 뭐야 하면서 울고 그랬는데, 그때는 엄마가 아니야, 네가 안 좋은 거 괜히 보이는 것 같아서 네가 무서워하는 거여서 그때마다 엄마가 뭐 괜찮다 이러면서 막 달래주고 그랬대요. 근데 이 친구가 뚜렷하게 보게 된 거는, 이 친구가 어렸을 때 위가 약했거든요. 위가 약하고 열도 자주 나고 그랬는데, 부모님이 그때 맞벌이셔가지고 처음에는 부모님이 그냥 집에 일단 보낼까 하다가 또 유치원에 보낼까 하다가, 안 그래도 병원이라도 입원시켜서 애가 아픈데 잠깐 영양제라도 그런 거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했다는데, 네. 어머니가 연차를 내가지고 애를 돌봐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애가 거의 열이 40도 가까이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때 엄마가 계속 애가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눈도 뜨지 못하고 밥도 못 먹으니까 막 달래주다가 잠깐 어머니가 약 좀 사오겠다고 해가지고 나가셨대요. 약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자고 있는데 계속 자기 볼에 누가 쓰담는 느낌이 들더래요. 근데 이 쓰담는 느낌이 되게 차갑지도 않은데 되게 보드랍고 따뜻한? 그래가지고 눈 감고 있다가 이게 뭐지 했는데, 눈을 살며시 뜨니까 어떤 할머니가 자기 머리맡에서 자기 볼을 이렇게 쓰다마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어떻게 생겼는데 하니까, 할머니가 그냥 일상 볼 수 있는 흔한 할머니의 그런 모습? 그래서 막 하얗게 머리가 돼 있고, 그리고 옷도 할머니들이 자주 입는 그런 몸빼바지 그런 것들을 입는 할머니였는데, 그 할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냥 웃으면서 친구의 볼을 쓰다듬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머리도 아픈데 그냥 멍하니 있다가 잠이 들었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그 이후에 몇 시간 뒤에 약을 먹으려고 깨웠는데 다행히 약을 먹고 나아졌다고 하는데, 그 기회를 이제 더 뚜렷하게 본 거죠, 귀신이. 이 친구를 이제 펜토리라고 할게요. 그래서 그 토리가 외동이에요. 외동 딸인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친구였고 중학교로 따로 가게 해서 연락이 끊긴 거였는데, 제가 말했던 들쥐 나왔던 집 아세요? 제가 첫째 말했던 집이 있었는데, 사실 그 뒤에 말씀 못 드렸던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해야지 먼저 또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제가 그때는 경기도 광주 쪽에 있는 시장에서 상가 근처에 그 사이로 들어가면 집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거기도 이제 거의 무너져간 것처럼 해서 좀 옛날집, 이제 건물이 옛날 형식의 집이었는데 그 뒤로도 사실 그게 있었거든요.
뭐라고 할까? 한 거리로는 길이 골목길 같은데 그 거리를 걸으면 5분 정도인데 옛날에는 벽돌집이 많았잖아요. 뭐 2층이라든가 3층이라든가 다세대 네. 주택이 많았잖아요. 지금은 다 재개발사에서 사라졌는데 그 집이 다 빈집이었어요. 빈집인데 원래 창문도 있어야 되는데 창문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흉가도 아닌 그냥 폐가였던 거죠. 그 거기 골목이 어딘지 쫙 알겠다. 있었어요. 어딘지 알겠어요. 아세요? 예. 거기에서 저도 늦게까지 돌아다니긴 너무 무서웠고 왜냐면 네. 거기 가로등이 몇 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그 범죄도시 찍으면 딱 좋은 그런 배경이 있어요 밤에는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 골목길 근처에서 살면서 저도 뭐 그때 근처에서 살긴 했는데 저는 그때 모르는 사이였고 그 친구가 다른 친구가 놀고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 여기 빈집도 많은데 숨바꼭질 안 할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좋다고 맨날 땅 따먹기 하고 한발뛰기 하고 그런 것만 했는데 이제 또 다른 것 좀 해보자 해서 둘이 잘 놀게 된 거죠. 예. 토리라는 친구는 두 번째의 술래였고 두 번째에서 이제 놀게 되었는데 토리가 전봇대 얼굴 받고 100부터 1까지 쭉 셌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이제 그 친구는 또 원래 뛰어간 것 같았고 소리도 안 들려서 천천히 숫자를 세다가 1까지 세고 나서 딱 고개를 드니까 그 친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를 찾아야겠다고 하고 막 둘러보고 있는데 어디서 타다닥 소리가 나더니 멀지 않는 빈집에 그 친구가 뛰어 들어가는 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평상시에 저런 집을 무서웠는데 왜 올라가지 해서 처음에는 이상했다가 본인도 이제 따라 들어가려고 딱 입구에 섰대요. 집이 한 3층 정도 되어 보인다고 했는데 딱 들어가는데 이 친구가 특이한 게 그런 기운을 느끼면은 약간 끈적끈적한 느낌? 저희가 불쾌감을 느낄 때 있잖아요. 더울 때 그런 것처럼 뭔가 끈적한 게 몸에 붙는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입구에 들어서기 전까지는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딱 입구에 들었으니까 안에는 다 아무것도 없는데 예.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도 그 친구가 갔으니까 혹시나 다칠까봐 한편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따라간 거죠. 그래서 1층으로 올라갔고 계단이 3층까지 있었는데 2층에서 올라가는데 위에서 타다닥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야 너 진짜 거기까지 올라가냐 이러면서 쫓아갔죠. 근데 이제 3층으로 도착했어요. 3층도 역시 창문이 없었고 밖에서 보면 그 골목이 보이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거기에 다 없는데 벽지나 바닥 장판도 다 벗겨져서 시멘트만 발라져 있었는데 거기에 그 나무 장롱이 문 한 짝이 달려 있었다고 하는데 그 한 짝은 없고 그 친구가 거기 올라가서 멍하니 장롱 벽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만 시선을 두고. 그래서 친구가 가만히 있다가 너 거기서 뭐하고 있어? 이랬는데 친구가 아무 말 안 하고 있더니 그래서 다시 물어봐서 너 왜 거기 있냐고 하니까 응 아니야 이렇게 말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응 아니야 응 아니야만 나가다가 벽만 그렇게 보고 아무런 표정 없이 말하고 있으니까 애가 놀래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근데 내려오는데 그 친구를 내려온 입구 딱 나가는 순간에 딱 만난 거예요. 친구는 거기 있길래 자기가 놀라가지고 야 친구야 너 왜 거기 있어 하니까 친구가 아니 너 무슨 일이야 내가 너 찾고 있었다고 하니까 예. 왜 하니까 거기가 골목 끝에 그 한복집이 있거든요. 시장이랑 연결돼가지고 네. 거기 근처에 사람들이 있길래 여기 숨을 쓸까 하면서 숨어 있는데 이제 한 1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본인 딴에는. 그땐 모르죠. 뭐 어릴 때라서 정확하진 않은데 그 친구가 기다리다가 안 쫓아오니까 심심해가지고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 토리를 찾으러 간 거죠. 네. 토리가 거기서 나오니까 너 왜 거기서 나와 이랬거든요. 근데 토리가 가만히 있다가 아니 너 저기 위에 있지 않았어 이러니까 아니 나 저기 한복집에 있었는데 그 근처에 숨을 쓰는데 하니까 아니야 잠깐 와봐 하면서 다시 올라갔는데 여기서 소름 끼쳤던 게 3층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3층이 아니었어요. 2층이었어요. 2층까지 올랐는데 3층까지 올라갔던 계단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옷장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장롱이요. 그것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너 여기 진짜 3층이 있었던 거 맞아 하니까 맞는데 분명히 이 집이 맞다고 하니까 야 근데 무섭다 하면서 그 친구하고 집에 돌아가게 됐는데 그대로 놀이 끝내고 토리는 이제 뭔가 계속 찝찝한 거죠. 그 뒤로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골목 있죠. 운기가 많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뭐 흉가는 아니더라도 그런 운기가 많은 데는 귀신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집과 집 사이에 또 골목이 작게 있었는데 네. 한 번은 이 친구가 그때는 친구랑 놀지 않았고 이제 혼자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쪽 골목을 가로질러야 했대요. 그래서 가고 있는데 어디서 슬라임 같은 거 있잖아요. 뭔가 물풍선이나 젖은 게 바닥에 묻히면 찰칵찰칵거리잖아요. 그런 소리가 나는데
조용하게 사람도 별로 없고 그냥 걷고 있다가 어디서 이렇게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게 무슨 소리지? 해가지고 그 소리 나는 쪽으로 갔는데 원래 골목은 좀 넓은 데도 있고 집까지 쌓이면 되게 좁잖아요. 막 거기 있는데 어떤 성인 남자 정도의 키의 남자가 골목길 좁은 곳 벽에 딱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처음엔 그거 보다가 뭐 신기한 사람도 있네 하면서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몸이 확 소름 돋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사람이 뭐라고 해야 되지? 제가 병원에서 일하면서 보니까 그 키 잴 때 저희가 딱 머리까지 붙으세요 하고 딱 붙잖아요. 그럼 그게 벽까지 다 몸이 붙어요. 그런데 그 반대로 우리가 얼굴에 턱이 있으면 그게 완전히 벽에 붙지가 않잖아요. 예. 빈틈없이 그럴 리가 없는데 그 사람이 벽 쪽으로 얼굴을 보고 있는데 얼굴이 머리가 귀 앞까지 반은 잘린 것처럼 벽에 이렇게 벽을 맞대고 빈틈 없는 상태로 일자로 서가지고 차렷 자세로 거기 벽에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보자마자 이거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때는 끈적이는 느낌이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집으로 가야 되는데 도망가야 되는데 그 장면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귀신의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도망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발이 얼은 것처럼 딱 붙어 있었다는데 그 찰칵거렸던 소리가 그 귀신이 그냥 가만히 앉는 게 아니라 저희 갈판에 얼굴 부비는 것처럼 이 아래로 이렇게 고개를 문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찰칵거리는 소리가 그 귀신의 피였던 거죠. 피가 벽에 문지르는 소리? 너무 놀래가지고 처음으로 보는 제일 무서웠던 귀신의 모습이라 가만히 있다가 그 귀신이 뒤돌아볼까봐 혹시나 뒤돌아서 자기를 쫓아올까봐 재빨리 뛰어서 이제 집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집까지 안 따랐다고 해가지고 다행이었죠. 그런 일이 있었고 저하고 초등학교 고학년 때 저랑 이제 만나게 됐어요. 제가 그 어렸을 때는 내향적이었거든요, 좀. 근데 그 친구가 저랑 반대로 약간 외향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외향적인 사람을 좋아했고 또 존경하기 때문에 그 친구가 노는 거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도 그 골목길에 같이 가깝게 사니까 같이 놀았던 건데 제가 첫 사연 때 말했던 거울 귀신에 대해서 저도 몰랐던 이야기. 그러니까 이 친구만 봤던 이야기를 이제 해드릴게요. 제가 그때 거울 이야기 하면서 마지막에 제가 그 귀신을 막 때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귀신이 사라졌다고 했는데 집에 한번 친구가 놀러 왔었어요. 원래 다른 친구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장난이다. 옛날에 무서운 이야기 그런 거 보는데 네가 그런 거 보고 괜히 꿈에서 개꿈을 꾼 거 아니냐. 친구들 안 믿어줬는데 그래도 그 친구도 야 너무 무서워하지 마라. 그런 게 없다. 그렇게 안심해줬어요. 그때 당시에는 걔가 귀신을 보는 거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걔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준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번은 집에 가서 옛날에는 그 마트에 가면은 게임 CD 같은 게 팔았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있어가지고 우리 집에 가서 게임하자. 그래서 그래? 둘이서 가자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동생은 자기 또래 애들이랑 오락실에 가 있는 상태였고 부모님은 일하러 가신 상태라 집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가서 놀자 하면서 놀고 있었는데 그 친구랑 저랑 나란히 컴퓨터를 하고 있었고 이제 그 뒤에 큰 거울이 그때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거울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친구랑 컴퓨터 게임하고 있었어요. 저는 뭐 1P 걔네 2P 해가지고 둘이서 놀고 있는데 그 친구가 처음에는 그냥 막 놀다가 얘 집에서 이런 게 느껴지면 이상한데 할 정도로 그 끈적함이 또 뒤에서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뭐지 하는데 저는 그냥 뭐 천진난만하게 야 내가 졌어 다음에 또 하자 이거 또 할래? 하면서 막 게임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계속 그런 느낌이 나길래 뒤로 한번 살짝 고개를 돌려봤대요. 저를 그냥 말하는데 제 얘기를 무시하고 그때 자기 옆에 딱 보니까 자기가 앉은 상태에서는 그 귀신이 치마만 보였던 것 같아요. 예. 빨간색 치마에 제가 말했지만 피가 오래되면 검은색처럼 약간 검붉게 굽는다고 했잖아요. 셔츠를 입은 그 귀신이 저를 이렇게 내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서서 그 친구의 눈에는 보였던 거예요. 헐. 토리가 본 그 귀신의 모습은 저를 그 귀신이 진짜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노려보는 게 사람이 90도로 확 목을 꺾을 수가 없잖아요. 각도기처럼. 꺾은 채로 저를 계속 노려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귀신이 보는 시점이 딱 그거였대요. 진짜 너무 화가 나는데 얘를 한 번도 건들지 못하겠다는 모습? 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눈이었대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저를 딱 보는데 저는 그냥 막 게임하고 있었던 거죠. 그 귀신이 있는 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다시 그 친구가 그 귀신 보니까 그 귀신하고 딱 자기하고 눈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간 이러는데 제가 옆에서 너 왜 아무 말 안 하고 있어? 하면서 제가 눈 마주쳤는데 친구가 갑자기 놀라다가 저를 보면서 아니야 야옹아 아무것도 아니야. 야 우리 이제 좀 밖에 가서 놀자 이러면서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하자 해서 집을 급하게 나오게 됐어요. 다행히 귀신은 자기를 따라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 친구가 야옹이가 분명히 그 귀신이 이제 사라진 것 같다고 했는데 그 집에 와서 보니까 그 귀신이 있으니까 이거 뭔가 느낌이 별론데 하면서도 제가 너무 무서워서 울고 다녔다고 했잖아요. 꿈에서 쫓아올 때. 그래서 네. 야옹이가 너무 무서울 게 뻔하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친구의 마음으로 말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친구하고 같은 학교인데 다른 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점심 먹고 이제 쉬는 시간이 짧게 있었는데 그 친구 반으로 가가지고 걔랑 이제 그림 그리기를 했어요. 제가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가지고 친구랑 자주 그림 그리고 놀았거든요. 그 친구도 놀아줘서. 근데 이제 친구가 뒤에 앉아있는 상태였고 네. 제가 그 의자에 몸을 거꾸로 돌려서 하면 다리 벌리고 그렇게 의자에 앉게 되잖아요. 그 상태에서 노트 하나에 이제 그림 그리고 있는데 친구가 가만히 그리고 있다가 저게 뭐지? 하면서 제 어깨를 이렇게 봤대요. 그러니까 어깨에 제가 머리가 그때 숏컷이었거든요. 숏컷 단발 정도였는데 저 머리카락은 얘 머리카락이 아닌데 싶은데 약간 긴 머리 같은 게 제 어깨를 양쪽 어깨로 목도리처럼 이렇게 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지? 근데 얘가 머리카락 있으면 자기가 알아서 치울 텐데 거슬리니까 저는 그냥 천진난만하게 야 내가 오늘 여자 주인공 그렸으니까 이제 네가 남자 주인공 그려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가만히 있다가 제 어깨를 툭 친 거예요. 야 야옹아 너 뭐 붙이고 다녀? 이러니까 아니 왜? 하니까 그래? 아니야 그러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 이렇게 넘긴 거죠. 또 그때도 제가 무서울까봐 네. 아무 말 안 했대요. 그냥 머리카락을 치우는 척 하면서 그 손가락으로 머리카락 걸을 거 바닥에 떨어뜨렸대요. 근데 바닥에 떨어뜨렸으면 바닥에 보여야 되잖아요, 머리카락이요. 그 머리카락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제 집에서 봤던 그 귀신이랑 뭔가 연관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랑 한 번은 아이스크림 먹고 서로 이제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그 친구가 야 근데 너네 집에는 그 큰 거울이 있는데 그거 기분 안 나빠? 하니까 근데 기분 나쁜데 지금은 뭐 집안 사정도 별로 안 좋고 엄마 아빠가 급하게 이사를 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 거울이 있어도 어차피 귀신 안 보니까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친구는 야 그래도 큰 방에 작은 거울도 아니고 큰 거울 있으니까 좀 이상하다 하니까 저는 그때 그 친구가 말 돌려서 그 귀신이 나오니까 여기는 안 좋은 집 같다 했는데 저한테는 이제 이상하다고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치 이상한 것 같지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다행히 그 뒤로는 그 귀신의 모습을 못 봤대요. 제 친구도. 한 번은 집에 또 왔었는데 그 귀신은 못 봤는데 본인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제가 그때는 이사 갔지만 뭔가 그 터가 안 좋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네가 그 집에서 나가라고 했을 때 그 귀신은 여기가 내 장소인데 여기가 네. 내 자리인데 너는 왜 나를 나가라고 해? 네가 이사해서 들어왔잖아. 이런 식으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해가지고 넘어가게 됐어요. 이제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요. 이거는. 네. 근데 그 친구가 저하고 지내다가 네. 걔가 다른 데로 중학교로 가면서 이제 연락이 저절로 끊기게 됐어요. 아이고 예. 네, 그때 연락이 안 되었다가 나중에 토리와 연결해줬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얘기해주기를 지금 토리가 일본에 가서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리가 알고 보니까 연락하니까 얘가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일본의 오사카에 유학을 갔었는데 네. 일본에서 이제 살기가 좀 편한데 해가지고 일본 오사카로 살게 된 거죠. 그래서 토리가 일본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더 해줬어요. 토리가 유학을 갔다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거기는 맨션에 많으니까 맨션에서 혼자 살면서 이제 회사에서 일을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디자인이랑 사무를 반반하는 회사였다고 하는데 거기서 일하면서 이제 불금에는 무조건 술을 마셔야 된다. 예. 알코올을 흡수해야지 매우 즐겁다 하면서 본인도 그 다음날 쉬는 날이라서 오늘 집에 있기 뭐한데 집에서 쉬고 있다가 편의점에 가서 술이랑 안주를 사올까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일본에는 편의점이 종류가 많잖아요. 거기 편의점마다 맛있는 게 꼭 있거든요. 그 친구가 먹고 싶은 안주가 있는데 그 편의점이 자기 집에서 한 10분 정도 걸어야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밤 11시인가 밤 10시인가 그 정도 사이였다고 하는데 이제 그 친구가 나온 거죠. 그때가 한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초가을에서 그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걷고 있는데 가는 길에 사람도 늦긴 하지만 일본에 좀 늦은 시간에는 차가 별로 없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가게가 일찍 닫으니까 제가 12시에 도쿄 여행 갔을 때도 밤 12시에는 차도 많이 없고 사람도 많이 없었어요. 네. 그 친구가 그 시내를 걷고 있는데 가는 길에 작은 육교가 하나 있대요. 그래서 거기를 지나야 그 편의점을 갈 수 있는데 그 육교를 굳이 안 가더라도 옆에 횡단보도가 있어서 건너서 편의점을 가야 했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이에서 초록불이 되면서 걷고 있는데 도로에 가로등이 아직 비춰져 있잖아요.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도. 네. 그런데도 육교가 밝지는 않아요. 본인 봤을 때는 밝지는 않았대요. 근데 네. 약간 검은색 천 같은 게 육교 좀 위쪽에서 뭔가 이렇게 흔들흔들 걸리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처음 봤을 때는 저거 뭐지 이러면서 일본에도 귀신이 많은데 내가 지금까지 많이 귀신을 봤는데 저것도 그런 건가 하는데 일부러 그냥 무시를 했대요. 나 지금 저게 1순위가 아니야. 나는 술이 1순위다 해가지고 일단 편의점에 갔대요. 편의점에 가서 뭐 내가 먹고 싶었던 맛있었던 그 안주와 술 캔맥주를 2캔을 사고 다시 오는 길이었죠. 그래서 그 친구가 의식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육교가 아까 그 흔들리던 뭔가 있었으니까 예. 올 때는 괜찮았는데 갈 때 의식을 하게 되는 거죠. 계속 빤히 쳐다보거나 막 흘끌고 보게 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초록불이 되기 전에 빨간불이어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근데 계속 자기도 모르게 육교 쪽으로 눈이 가는데 육교 쪽을 보다가 또 얼어붙은 거죠. 그래가지고 왜 무슨 일이었나 하니까 그 검은색 천이 막 흔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검은색 천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친구가 어렸을 때는 검은색처럼 보였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여자가 옷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대요. 왜냐하면 그 귀신이 머리가 허리까지 오게 생겼는데 그 육교에 반대로 매달아서 철봉에 매달으면은 다리는 그 위에 올려져 있고 무릎부터 이제 허벅지부터 해서 머리까지는 다 이렇게 아래로 가 있잖아요. 그 귀신이 거꾸로 매달은 상태에서 옷은 다 피로 범벅된 것 같은데 자기를 보지 않고 그냥 앞에서 보면서 흔들흔들 거리고 있었대요. 근데 그 귀신이 입이 귀까지 찢어가지고 씩 웃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천이 흔들리는 게 아니고 여자 귀신이 저기서 매달려서 흔들리고 있었구나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흔들리는 게 아직 초록불이 변경이 안 돼가지고 건너지 못했는데 점점 흔들리는 게 가다 휙휙휙휙 이렇게 점점 빨라지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가 안 돼. 눈을 지끈 감고 있다가 그 초록불이 되면은 일본에서는 삐삐 하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특유의 초록불 건널 때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소리가 나자마자 앞도 안 보고 그냥 눈 감고 막 걸었대요. 저거는 마주치면 안 돼. 저거는 마주치면 분명히 내 집에 올 것 같다 해가지고 뛰어가서 집에 가서 잤대요. 예. 잤는데 다행히 그 귀신은 따라오지 않았대요. 일본 이야기는 여기서 끝낼게요. 근데 이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좀 아팠다고 했잖아요. 네. 그 집안 가족이 불교였대요. 불교여가지고 엄마가 애가 너무 아프고 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저도 지금 저희 집안이 불교라서 어머니가 절에 자주 갔다가 그 스님이 저한테 저희 큰아버지가 수호신처럼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절에 자주 갔는데 1년에 한 번씩 제 이름으로 해서 사주를 보러 절에 스님을 뵈러 갔거든요. 예. 근데 그 친구도 그런 식으로 해서 사주를 보러 갔는데 엄마가 엄마랑 같이 저기 절에 갈까 해서 애가 뭐 어렸을 때부터 익숙하니까 나 갈래 해가지고 같이 따라갔어요. 근데 스님이 계셨고 큰 스님이셨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절에서는 다도를 하잖아요. 차를 마시고. 그래서 애는 차를 못 마시니까 뜨거워서 그래서 엄마는 옆에서 방석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스님이 너는 어리니까 오렌지 주스 같은 거 마시자 해서 네 감사합니다 했는데 어머니랑 스님이랑 얘기하시다가 스님이 이제 본인을 보더래요. 그래서 얘가 막 주스 마시고 있는데 스님이 보다가 이렇게 한숨을 쉬었다는 거예요. 어이구, 예. 그래서 엄마가 왜 그러시냐고 하니까 딸이 뭔가 살아가는데 뭔가 좀 조금씩 걸리동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여서 무슨 말씀이냐고 우리 딸이 자주 아프긴 했다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애가 뭘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는 것 같다 하니까 엄마가 그러면은 뭐 안 좋은 거 아니야 하니까 아니야. 근데 얘가 기는 약하지 않아. 기는 약하지 않은데 이 귀신들이 얘한테 크게 해코지를 못해. 그런 애들이 해코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얘 생명에는 문제가 없는데 부모님이랑 너무 친해서 그냥 너네라고 할게요. 너네 양쪽 집안에는 그런 게 없어. 뭐 조상신이나 그런 게 없는데
얘가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 봤던 것 같아 이러면서 예. 얘는 그냥 업보야. 얘는 그렇게 보고 살아야 돼.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그냥 지금 일본에 살면서 그런 귀신도 봤고 제 거울 귀신도 봤다는데 그 친구 얘기가 앞으로는 한 80% 될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일본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준다고 해서 나중에 또 들고 오겠습니다. 아, 귤야옹님께서 너무너무 네. 이야기 잘 전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귤야옹님께서 앞으로 또 친구분이 겪은 일본에서의 또 섬뜩한 일들을 전달을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많은 응원과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이야기 시청자 아코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믿고 듣는 아코님의 이야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코님. 네, 반갑습니다. 아우, 목소리 까먹을 뻔했어요. 아유, 그러게요.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오랜만에 아코입니다. 기리십니다. 아코죠. 예. 오늘 사연은 제가 문득 이 사연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를 준비를 해봤는데 제가 돌비님께 제가 송구스럽게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네. 네, 돌비님 대략적으로 한 10년 전 우리 돌비님이 어리시니까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 20대 초중반 귀신을 믿지 않거나 미신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생각을 한다면 내가 나이가 20대 초반이다. 하루에 100만 원을 준다면 일당으로 네. 범죄 관련 일만 아니라면 일을 한다 안 한다. 하루에 100만 원. 네. 딱 지금으로부터 2000년대, 2010년대로 그냥 대략 가자면. 그 당시에 하루에 100만 원이 없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범죄만 아니면 아니라면 네. 한번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서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렇겠죠. 이 질문의 요는요, 이 사연을 해주신 분, 이분이 한번 꼭 물어봐달라는 사연자의 간곡한 부탁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2009년도 오늘 주인공 친구 이름이 택이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예? 네, 다른 친구들에 비해 늦게 군대를 좀 입대를 했어요. 시간이 좀 지나 전역하고 나서 제 친구이기도 한데 3개월간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동남아 한 달 투어를 해야겠다며 목표를 잡고 주변에 뭐 전봇대, 교차로 신문도 보고 인터넷 알바를 막 이리저리 뒤져서 딱히 마땅하게 단기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사실 없죠. 이때 당시도. 그렇게 좀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단기간 몇 달 큰 돈 벌 수 있는 그런 알바 같은 거 없냐고 사촌 형한테 물어봤대요. 사촌 형은 언뜻 단기간 알바에서 큰 돈을 만졌다는 걸 회기가 들었던 적이 있대요. 사촌 형 말은 단기간 돈 많이 주는데 이 자식아 당연히 특별하지 않는 일은 없다. 범죄 저지를 거 아니면 일반적인 일은 아니다 택이야. 독특한 알바 자리를 해야지만 단기간 돈을 번다. 뭐 예를 들면 너도 TV에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들 건물 청소라든지 뭐 원룸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혹은 뭐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기준으로 장례 지도사들 보조를 하든지 형도 니처럼 돈 필요할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알바를 한두 번 한 적은 있다. 네. 시급에 당연히 몇 배 이상을 받지. 뭐 다행히 형은 뭐 별거 없잖아. 난 그런 거 믿지도 않고. 그렇게 사촌 형이 태기한테 전달을 하니 형 나도 그런 일 할 수 있다고. 아우 교차로나 전봇대 벽보 인터넷 거의 뭐 최저시급만 주고 특별한 일은 없다. 내가 형 단기간 돈 모아서 해외 나가려면 그런 일밖에 사실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면 태기야 형 친구 아버지가 직업 소개서 일을 하긴 하거든. 사무실을 하는데 이 작은 사무실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되나 봐. 형도 이렇게 일을 구했는데 아마 여기 친구한테 얘기하면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이상한 일이라도 너 할 거냐고 다시 물어보니 한대요. 태기는 그때는 한다고 했대요.
뭐 돈만 많이 주면 뭔들 못하겠냐고. 그렇게 정말로 며칠 있다가 사촌 형이 연락이 왔거든요. 태기야, 형 친구한테 전달을 해주니까 좀 이상하긴 하다. 역시나 돈을 많이 주긴 하는데 너 해볼래? 돈 많이 준다? 당연히 하지, 형. 좀 머뭇거리면서 형님이 말씀하시는 게, 야, 일 끝나면 100만 원 현장에서 바로 준단다. 뭐? 100만 원? 50도 아니고 100만 원? 그때 당시 최저시급 기준으로 저도 언뜻 기억을 해보니까 5천 원으로 알거든요, 저도. 그때 당시 하루 일하고 100만 원을 준다니까 태기 입장에서 아싸 했대요. 무조건 한다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앞에 말대로 특이한데 일단은 나이는 20살에서 25살. 이름에는 이응자가 들어가면 안 된대요. 그리고 키는 무조건 170이 넘어야 하고 혈액형은 O형이면 안 돼요. 이건 무슨 형 개소리야. 일을 하는데 나이는 이렇고 이응자가 들어가면 안 되고 키는 이러면 안 된대요. 태기 네 이름에는 이응자가 없잖아. 그리고 군대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 20대 초반의 청년이고 키는 우리 집안 자체가 다 크고 딱 조건은 너 맞거든. 뭐 팩트를 말하자면 태기야, 돌아가신 분의 장례 기간에 선산의 무덤을 미리 파서 만드는 일이래요. 예를 들어서 3일장이 벌어지면 다질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선산에. 근데 이 장례 기간에 딱 맞춰서 그 묘를 다듬는 일이래요, 밤에. 예. 너는 거기서 흙이나 파고 묘에서 흔히 말해서 뭐 시다발이죠.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고. 뭐 문제될 거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근데 또 좀 특이한 게 있다. 아까 말한 대로 뭐 키도 이렇고 나이도 그렇고 그런데 이걸 꼭 새벽 1시에 그 일을 진행해야 한단다. 나도 이거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 새벽 1시에 그 조건에 맞춰서 이 묘를 다지기를 해야 된대요. 뭐 복잡한 조건이긴 한데 돈 많이 준다니까 너 할래? 나도 좀 찝찝하긴 한데 뭐 그렇다는데 어쩌겠냐 할 거냐고. 새벽 1시에 죽는 사람 모실 묘자리를 만드는 일이라 좀 찝찝하긴 했지만 태기는요 따질 겨를이 없었어요. 애시당초 귀신 자체도 믿지 않았고 종교도 무교에다가 돈만 많이 주면 땡큐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나를 잡고 사촌 형이 소개해준 그 직업 소개서 사무실을 갔대요. 그래서 들어오라고 해서 관리부장님으로 보이시는 분이 태기를 맞이해주면서 태기씨 뭐 앞에 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침에 고인이 돌아가셨다. 장례를 치르고 나면 고인을 묘실 묘자리를 만들고 다듬는 일을 새벽에 해야 된다. 나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 근데 무조건 새벽에 해야 된다고 이분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태기 친구 말고도 3-4명 더 불렀는데 그 친구들하고 지금부터 장례를 시작했으니까 이틀 뒤 3일장 벌어진다고 하니까 이틀 뒤 밤 11시에 여기에 다시 모이면 된다고 봉고차 한 대로 출발한대요. 예. 다른 인부들하고 여기 친구도 알바도 몇 명 더 있으니까 그 시간에 맞춰 온다며 하니까. 그리고 조건부는 오기 전에 역시나 생고기 같은 거 먹지 말래요. 그날 고인의 묘자리를 만드니까 그냥 좀 그렇게 따라와 주길 바란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일단 밤 11시 거기 봉고차 한 대로 다들 모이면 된다고 해서 그 시간에 맞게끔 그렇게 이틀 뒤에 도착을 했대요. 소개소에. 역시나 또래 친구들이 3명이 더 왔었는데 뭐 처음 봤지만 다들 인사할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그리고 다른 인부들과 아저씨들도 다 도착을 해서 봉고차를 타고 딱 출발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인솔을 하시는 분으로 보이는 분이 정장을 입고 깔끔하게 생긴 분이 여기 타면 된다고 하면서 또 맞이해 주셨는데 아마 여러분도 생소한 산이라면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산이요 보혜산이라는 산이거든요. 경상도 쪽에 있는 그렇게 크지 않는 산인데 여기 보혜산 인근의 선산으로 여기에서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보혜산으로 갔다고 하는데 일단 거기에 도착을 하니까 여러 중장비들도 무덤 당연히 다지게 해야 되고 또 파묘를 해야 되니까 어찌됐든 중장비들도 일단 먼저 와 있긴 있다고 그 태기 말은 그렇더라고요. 어두운 밤 시간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5분 정도 다시 선산을 올라갔는데 여기 정장으로 아까 입으신 깔끔하신 분이 이 신사분이 여기라고 여기에 고인을 모실 거라고 여기 장비들도 일단 도착을 다 했고 준비를 딱 하는데 새벽 1시쯤 무조건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들 기다리래요. 어두운 밤하늘에 달빛과 별은 떠있고 손전등과 핸드폰 불빛으로 일단 사람이 여러 명이다 보니까 그렇게 무섭지는 않았대요. 왜 꼭 새벽 1시에 대해서는 그건 또 태기는 그때 몰랐대요. 일단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시간이 가기를 기다렸는데 일단은 너무 궁금하지만 돈 받는 입장에서는 뭐 닥치고 일을 해야 되니까 이유 없이 그냥 나머지 여기 자기 또래를 보낸 3명의 친구들과 기다렸대요.
그냥 서로 뭐 주거니 받거니 농담을 한 게 돈 많이 준다고 해서 온 거다 얘들도. 근데 여기 형님들 동생도 좀 궁금하지 않아요? 왜 170은 넘어야 되는지. 택이랑 똑같은 소리만 들었다고. 근데 자기는 이름에 이거 들어가는데 그런 말을 또 못 들었대요. 이건 또 왜 나만 그러지? 이러면서 조금 궁금했대요. 나는 조건과 이 사람의 조건이 달라요. 그런데 맨 끝에 보이는 친구 한 명이 갑자기 눈을 감더니 혼잣말로 중얼중얼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길래 거기 친구는 뭐 들은 거 없나요? 우리랑 조건이 다른데 이 친구들아? 이 말을 하니까 끝에 있는 친구는 태기 말을 무시한 채 혼자서 끝까지 중얼중얼 눈을 감고 혼자 떠들더래요. 그냥 뭐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그러려니 넘어갔는데 새벽 1시쯤 됐을 때 이제 다 됐거든요. 아까 정장을 입은 신사분이 청년 5명 일어나서 삽 하나씩 들라고 하는데 우리 4명인데요. 왜 5명이라 하지? 일단 오라고 해서 놓여져 있는 삽은 4개가 있는데 우리 보고 5명이라고 말을 하길래 일단은 삽은 다들 집어들었어요. 삽은 집어들고 5개를 준비한 줄 알았는데 삽이 4개뿐이네. 그럼 한 명은 괜찮으니까 죄송합니다 내려가 있으라고. 이 소리를 청년 4명이 듣고 있는데 이게 뭔 소리야. 우리 4명인데 왜 자꾸 5명이라 그러지? 피곤하신가? 왜 4명 보고 5명이래? 전부 다 이 표정이었대요. 그런데 궁금한 나머지 택이 옆에 있던 청년이 저기 아저씨 저희 4명인데요 5명 아닌데요 말을 하니까 그냥 웃으면서 그 말을 무시한 채 이 4명은 그냥 삽을 들고 일단 오라고 해서 여기 밑에 보면 하얀색 밀가루 칠해진 사각형 라인대로 땅만 파면 된다고 그냥 무시하고 땅만 파래요. 일단 밀가루로 보이는 사각형 라인대로 시키는 대로 그대로 땅을 파기 시작했대요. 당연히 돈 주는 입장이고 돈 받는 입장이니까 알겠다고 삽질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웃으면서 우리 청년들 열심히 그렇게 안 파도 된다고 대충 파도 되니까 라인대로만 삽질을 하시라고. 여기 있는 인부들이 허리가 안 좋아서 그냥 이런 거 간단하게 시키는 거니까 다행히 여기 뭐 중장비들도 어렵게 불렀으니까 괜찮다고 그냥 그 라인대로 대충 이 4명이 삽질을 하긴 했대요. 그런데 아까 그 신사분이 땅 파면서 그냥 들어요. 우리가 새벽에 왜 이러는지 궁금하죠 청각들. 먼저 얘기를 해주시길래 태기가 네 궁금했다 안 그래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사실은 여기 무덤 들어가시는 이 고인분들 가족분들이 약간의 반무속적 신앙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인이 사망했던 시간에 맞춰서 묘를 만드는 거니까 너무 오해하지 말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에서도 그렇고 다음 생에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다 이런 거 믿거나 말거나 무속적인 거 다들 알죠. 이런 거니까 여기 청년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먼저 말을 해주니까 태기 입장에서는 궁금한 게 당연히 풀어졌고 어차피 태기는 귀신 같은 거 안 믿는다고 했거든요. 그런가 보다. 서로를 또 마주보면서 대화하고 한 10분 정도 땅을 파고 묘를 다지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됐다고 10분 정도 파니까 수고들 했다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혹시 모르니까 소금 샤워 한번 하라고. 여기 신사분께서 소금을 막 많이 꺼내서 나머지 4명들에게 소금을 뿌리면서 소금 샤워를 믿거나 말거지만 혹시 모르니까 시켜줬대요. 소금을 뿌리면서 수고했다며 차에 가서 쉬고 있으라고. 나머지는 여기 중장비 아까 말한 대로 다행히 오게 됐으니까 여기서 파면 된다고. 마무리는 여기 있는 여기 아저씨들하고 인부들하고 치우면 되니까 내려가서 본거처럼 쉬고 있어요. 이렇게 꼴랑 10분 삽질하고 100만 원이라니. 기분 좋게 룰루랄라 거리면서 내려왔대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아까 자기 말을 무시하고 혼자 중얼중얼 거리던 친구 있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가 이 일행들 나머지 3명 청년 보고 전 잠시만 여기 쉬 좀 하고 좀 둘러보고 갈게요. 그렇게 태기하고 나머지 친구들한테 말을 했대요. 알겠다고 그럼 보고 오라고. 그렇게 태기랑 나머지 2명 친구는 차에서 쉬고 있었는데 차 안에서 태기가 아까 그 친구는 혼자서 뭘 그렇게 중얼거리더니 뭐 들은 거 있냐고. 나머지 친구들은 안 그래도 혼자 막 중얼중얼 이상한 소리 하길래 좀 이상하고 소름 돋았다. 무슨 불경인가 교회 같은 뭐 기도문 같은 거 뭐 그런 거 같던데요. 한 명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저기 신사분은 우리 4명 보고 왜 5명이라 그런데요. 설마 우리 근처에 귀신 붙어서 그런가? 이렇게 웃으면서 그냥 농담을 했대요. 그냥. 그렇게 한 2시간 정도 지났나 이렇게 돈 받아도 되는지 태기가 갑자기 조금 의아했대요. 진짜 꼴랑 10분 했는데 이거 돈 받아도 되는 건지 보조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며 졸린 눈을 억지로 참아가면서 기다렸대요. 2시간 가까이를. 자고 있으면 조금 미안했대요. 꼴랑 이거하고 100만 원 받기 그래서 졸린 눈을 참고 친구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그때 차 문을 누군가 열면서 미치겠나 하면서 들어오는데 아까 그 혼잣말로 중얼대며 말하는 친구가 자기 소지품을 들고 그냥 나가버리길래 뭐야 저거 쟤 왜 나가는 거야.
그리고 나서 갑자기 다시금 어디서 뛰어오면서 들리는 게 이 친구가 묻지도 않고 그냥 따지지도 않고 저기요 여기 있는 사람들 반드시 이거 내려가고 나면 지금 입은 옷들 신발들 절대 집에 들이지 말라고 저 말했습니다 하고 그냥 또 나가버리더래요.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를 하길래 그게 무슨 소리냐고 팩트를 얘기하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얘는 이미 나갔어요. 그렇게 뭐야 이거 벙쪄 있는데 아까 정장 입은 신사로 보인 아저씨가 차로 오시더니 이제 곧 끝나니까 다들 나와서 절 한번 하고 갑시다. 고인이 안치될 장소이니까 이왕이면 절 한번 하고 가면 나쁜 애고는 절대 없을 거라고 아까 소금 샤워도 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차분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이 나머지 청년 3명이 다시 올라가는 길을 올라갔는데 산으로 근데 그 친구 한 명은 어디 갔냐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냥 지 혼자 그냥 얘기하고 내려가던데요. 그럼 당연히 그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냐 왜 그러지? 마치 뭔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일단 3명은 위에 가서 절 한번 하고 가라고 그대로 절을 했대요. 술 한 잔도 따라드리면서 절 한번 올리고 다시 내려오는 길에 정장 입으신 신사분이 오늘 청년들 운이 참 좋네. 일당은 많이 주긴 하는데 보통 이게 삽질을 오래 하고 힘든 일인데 아까도 말했듯이 다행히 여기 중장비들이 있어서 오늘 하는 일은 별로 없었다. 우리는 약속과 신용을 중요시 여긴다. 여기 봉투 하나씩 받으라고. 거기에는 10,000원권 100장이 들어있었어요. 말한 대로 일당이죠. 이 돈은 당연히 일한 대가니까. 그리고 아까 한 명은 뛰어나갔다고 했는데 그래도 누가 친구 한 명 연락해서 나중에 주라고. 다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고생했고 나는 다른 차 타고 갈 테니까 친구들은 봉고차 타고 원래대로 내려가시면 된다.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고 태기가 100만 원을 나머지 하나 더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일단 어디 가긴 갔는데 다행히 차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안 돌아오더래요. 그리고 일하시는 인부분이 야 그 친구 빨리 찾아오라고 어디 갔냐고 얘기하니까 아니 저희 절하러 올라갔을 때 이상한 소리하고 그냥 가던데 저희 여기 기다릴 줄 알았는데 안 오네요. 그러면 기다려보라. 내 여기 번호 있으니까 아저씨분이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더래요. 그리고 태기한테 네가 전화해보라고 해서 알려주고 나서 태기가 그대로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그 태기 번호는 받았는지 여보세요 그러길래 여기 친구 우리 다 끝났는데 어디 갔냐고 여기 다들 기다린다고 아까 혼잣말로 뭐 말하고 가긴 갔는데 여기 근처에 있는 거 아니냐고 말하니까 아니라고 그냥 혼자 가라고 자기는 혼자 갈 테니까 그냥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리더래요. 그대로 아저씨한테 전달하니까 뭐야 이 늦은 시간에 여기서 혼자 간다고? 뭐 가로등 불빛도 있고 어려운 길은 아니라서 혼자 갈 수 있는데 이 밤길에 혼자 간다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친구들 보고 찾아보라고 했대요. 이 3명이 인근을 돌아봤는데 안 보이길래 얘라 이씨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아저씨가 가자고 해서 그냥 내려갔대요. 그렇게 처음에 왔던 사무실 편하게 봉고차로 내려왔거든요. 다들 집으로 가려는데 태기가 조금 성격이 좋아요. 태기가 이것도 인연인데 일하는 거 짧지만은 여기 산속에서 삽질하는 인연인데 저기 김밥 천국 보이는 데서 밥 한 끼 하자고 허기나 좀 달래고 가자고 하니까 나머지 2명도 좋다고 그렇게 김밥 천국 같은 데를 갔대요. 그리고 여기 100만 원 내가 아까 그 도망간 친구 거 이거 있는데 이거 어떻게 전달했는데 소개소에 관리부장님께 전화를 하니까 부장님 아까 여기 100만 원 같이 갔던 친구 이걸 돈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정장 입으신 분이 그냥 저한테 전달해 주고 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새벽 너무 늦은 시간이라 사무실 문도 닫혀 있고 이거 제가 내일 다음날 갖다 드릴 테니까 좀 주시겠어요 하니까 이 관리부장이라는 사람이요 됐다고 그런 데서 받은 돈을 여기 놔둔 거 아니라고 태기 친구 이왕 고생하는 거 고생 좀 하자 그 친구 연락되면 네가 좀 전해주라고 그러길래 그대로 다시 늦은 시간이면 전화를 하니까 전화가 꺼져 있길래 문자를 남겼는데 아까 전화한 사람인데 사무실에 100만 원 못 맡아 놓는다고 제가 보관해 줄 테니까 가져가시라고 아니면 내가 이체해 드려도 되니까 계좌번호만 남겨주세요 이렇게 메시지는 보내놨대요. 그렇게 3명이서 분식집에서 간단하게 요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그 중얼대는 친구 얘기를 또 했대요. 3명이서. 근데 아까 우리한테 이상한 말 한 거 다들 기억하죠? 옷이랑 신발 절대 집으로 들이지 말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게요. 태기가 조금 찝찝했대요. 왜냐면 그때 태기가 입은 옷이 신발도 브랜드, 바지도 브랜드, 티도 브랜드였대요. 이걸 들고 들어가지 말라면 이거 없애버리라는 거잖아요. 오늘 일단 100을 받았는데 이거 다시 사면 거의 뭐 일당에서 돈이 또 빠지는 거잖아요. 너무 조금 찝찝한데 이걸 듣자니 돈이 아깝고 그때 문득 생각이 난 게 바로 저예요. 잠시만요 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 친구 나머지 2명한테도 태기가 내가 아는 친구가 있는데 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하면서 전화 한 게 바로 저였거든요. 그때 야 아코 오랜만이다. 너 안 잘 줄 알았다 이 저한테 그러길래 이 시간에 늦게 전화한 거 미안한데 너 혹시 산이 너랑 제일 친하잖아. 좀 물어봐줄 수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 나 지금 게임하고 있었는데 저 그때는 게임하고 있었거든요. 네. 혹시 미안한데 좀 찝찝하지만 내가 방금 들은 게 있어서 산이 물어봐줄 수 있냐 해서 연락처를 저한테 달라고 했는데 마침 그때 제 뒤에 그 놈이 있었어요. 아, 예. 야 뒤에 산이 있어 바꿔줘 지금 뒤에 있는데 해서 혼자서 지금 라면 3개 잡수시고 있는 산이 뒤에 있어서 야 바꿔준다고 해서 산이를 바꿔줬거든요. 그대로 이 방금 있었던 일을 태기가 산이한테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산이가 라면을 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야, 너 지금 너네들 어디야? 그러길래 태기가 여기 지금 어디 위치에 있다고. 근데 저희가 지금 있던 장소랑 태기가 있던 장소가 지금 만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어요. 야, 머시기인가 아까 그 이상한 친구가 했던 말 무조건 말 들어라 태기야. 산이가 다급하더라. 야, 태기야. 옆에 애들한테도 무조건 집에 갈 때 옷이랑 신발 절대 집으로 들이지 말라고. 빤스만 입고 들어가더라도 절대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목소리가 좀 톤이 높아져서 야 태기 이유 묻지 말고 무조건 말 들어라. 네. 그 이유 나중에 알게 될 거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그때 산이가 말을 하길래 저도 옆에서 야 너 뭔 소리냐고 갑자기 소리 왜 지르냐고 그렇게 태기가 전화를 끊고 옆에 있는 친구 2명한테도 사실 내 친구 중에 이쪽 세계에 있는 친구가 있어서 혹시나 물어봤다. 근데 내 친구도 아까 그 빤스런하고 도망가던 친구 말하는 것처럼 옷 입고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데 큰일 날 수 있다는 뉘앙스로 말을 한다고. 이런 말을 해도 듣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안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돌빈이. 그렇게 전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뭐 2명은 듣는 둥 마는 둥이었대요. 간단하게 얘기를 한 채로 태기가 헤어졌는데 태기는요. 그래도 산이 말을 들어야겠다 싶어서 그날 아예 집을 안 들어갔대요. 그날 안 들어가고 PC방에서 밤을 새고 예. 그리고 피곤해서는 집 근처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씻고 나왔대요. 그리고 사장님께 사정사장을 얘기를 해서 찜질복 입고 그대로 집을 갔대요. 그냥 거기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찜질방으로 돌아와서 네. 챙겨오지 못한 그 옷하고 신발을 봉지에 넣어서는 어떡하지 산이가 시키는 대로 아깝긴 하지만 절대로 집에 들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소금 한 봉지도 사서 그냥 얘가 어디서 불태워버렸대요. 그냥 태기. 예. 그냥 뭔가 그날은 산이 말을 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냥 들었대요. 원래 태기가 말을 잘 듣는 친구이기도 하고 저희 송이산 멤버는 아니지만 저랑도 오다 가다고 인사하는 고향 친구라서 뭔지 몰라도 시키는 대로 하긴 한 것 같더라고요. 너 어디다 버렸냐 제가 물어보니까 일부는 불에 태워버리고 신발은 의류수거함에 그냥 넣어버렸대요. 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한 보름 정도 지났을 때 태기가 100만 원을 돌려준다던 그 친구가 문득 생각이 났대요. 아직도 연락이 없어서. 아니 내가 문자를 이렇게 보냈는데도 돈이 필요 없나? 이렇게 해서 다시 전화를 하니까 안 받더래요. 그리고 나서 문자 하나가 왔는데 여기 형님 그 돈 필요 없습니다. 형님이 가지시려면 100만 원 가지세요. 라는 문자가 하나 딱 와더래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소리야. 이 100만 원 내가 어떻게 가지냐고 답장을 했대요. 아니 뭐 100만 원 내가 가지기는 그렇고 이걸 어떻게 내가 가지냐. 그러면서 다음 문자가 왔는데 형님은 아무 일도 없는 거 보니까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라는 이상한 문자가 왔대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면서. 그리고 일단 됐고 100만 원 이체해 줄 테니까 계좌번호 알려주세요. 그러면서 긴 또 장문의 문자가 와서 제가 요약을 해드리자면 예. 제가 봉고차 안에서 선상 갈 때 다 언뜻 들었습니다. 형님 여행 가시는 돈 모은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형님 보태 쓰십시오. 혹시나 경치 좋은 여행지나 있으면 사진 같은 거 많이 찍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 그 돈 필요 없으니까 나중에 경치 좋은 사진이나 꼭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태기가 너무 기분 좋았대요. 아싸리 그래 알겠다고 내가 꼭 여행지 가서 예쁜 사진들 보내주겠다고. 그런데 왜 그런지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요? 태기가 궁금한 나머지 물어봤대요. 이 이유는 제가 말을 해드릴 수 없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100만 원 형님 가지시고 꼭 사진이나 보내주세요. 그 말을 남긴 채 태기는 개꿀 이러면서 200을 챙긴 거예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잊혀질 때쯤 여기서 너무 충격적인 문자 내용을 하나 받게 됐어요. 오호. 그때 알바하러 같이 갔던 친구들 이름 모를 친구 한 명, 아까 도망간 친구라고 했죠. 그리고 이 준서라는 친구가 있다고 치면 그때 김밥천국에서 다 같이 요기하면서 번호 교환은 다 마친 상태였거든요. 거기서 말 제일 많이 하던 준서라는 친구가 부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태기한테. 이준선 씨가 하늘의 별이 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장례식 장소가 찍혀서 너무 놀랐대요.
그리고 나머지 친구한테 전화를 거니까 자기도 이 문자 방금 받았다고. 예.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고. 아니 그때 이후로 다들 잘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번호 저장돼 있으니까 단체 메일이 갈 거 아니에요, 문자나. 아니 이런 비보를 받았다고. 그리고 그날에 문득 산이가 말했던 거, 그리고 빤스런을 했던 친구가 말했던 거, 반드시 그 옷 버리거나 집에 들이지 말라, 이게 생각이 나서 바로 그날 또 저한테 전화를 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끝까지 산이 번호는 알려주지 말라고 해서 다행히 또 그때 제가 산이랑 같이 있어서 저한테 연락 오고 산이를 통화를 시켜줬는데, 산이가 한숨을 푹 쉬면서 내가 집에 들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그 사람 말대로. 결국에 그 비보 문자가 너한테 온 거면 너는 그 말을 들은 거고 그 친구들 한 명은 병고를 당한 거 아니냐. 너 혹시 모르니까 너 지금 그 받은 문자, 너 100만 원 안 받은 그 친구한테, 빤스런한 친구한테 역으로 문자 보내보라고. 그럼 너한테 전화 올 거라고. 그대로 얘기를 하니까 알겠다고. 옆에서 일단 산이도 그렇게 중요하니까 전달시키라고 하니까 태기가 이 부고 문자를 그 100만 원 안 받은 친구한테 그대로 복사해서 보냈거든요. 근데 진짜 5시간 뒤에요,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저기 형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중간중간에 해외 갔던 사진 문자 받은 거 기억합니다. 근데 혹시 장례식 갈 거면 자기도 같이 가자고. 네.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였어요. 일단 태기는 그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이거 뭔가 가긴 가야 될 것 같아서 그냥 꼭 가야 된다는 또 말을 하긴 했었대요, 이 친구가. 거기서 그냥 연고도 사실 없는데 안 가도 되는 건데 이 둘이 만나서 가게 됐대요. 거기서 가게 돼선 또 이 친구가 제가 왜 꼭 가게 되는지 궁금하시죠 형님? 자기 궁금하다고. 사실 우리 여기 안 와도 되는데. 그리고 그때 친구가 말한 의미심장한 말, 절대 입은 옷과 신발 집에 들이지 말라, 제 친구가 했던 말과 동일해서 네. 사실 좀 궁금한 게 많다 지금도. 제가 안 그래도 이 말을 드리고 싶어서 형님이랑 같이 장례식장 가자고 한 거다, 네. 말을 해주는데, 자기가 왜 이런 알바를 지원했는지에 대해서는 할아버지의 부탁이 있었대요, 이 친구가. 이 친구를 그냥 돌비라고 할게요, 이제. 예. 이 친구 돌비가 할아버지가 우리 손주 여기 알바 좀 하고 오라고 부탁을 간곡히 하셨대요. 네가 보고 느낀 걸 그대로 와서 나한테 알려달라고 해서 할아버지 통해서 이 알바를 지원을 했대요. 예. 그 무덤 많다는 선산 도착했을 때 이 돌비라는 친구가 태기한테 말하길, 이 선산에 도착했을 때 이미 우리 또래의 망자들 5명이 있긴 있더라. 먼 발치 우두커니 우리는 4명이었죠 형님. 그렇지. 근데 망자는 5명이더래요. 1명이 더 있는 거죠. 먼 발치에서 우두커니 묘자리를 바라고 있는 이 망자 앞에서 정장 입은 아까 그 신사분이 우리 삽질을 시킬 때 5명이라고 하지 않더냐. 근데 그 의미를 이제 알았다. 5명이 망자이고 우리는 4명인데 어느 순간 그 망자 귀신들이 한 명 한 명씩 옆에 가더니 뭔가 중얼중얼 하듯이 그러는데, 2명의 망자는 뭔가 울분을 토하면서 자리를 떠나더라. 형님도 알다시피 우리 그때 4명이지 않았냐. 한 명은 하늘이 도왔는지 안 온 것 같고, 그래서 망자 한 명이 울분을 토하면서 떠나고, 그 한 명은 사실 나를 알아보고 그냥 뒤돌아선 것 같다. 사실 형님 저도 좀 봅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저도 좀 보이는 사람입니다. 아마 제가 보이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망자가 저를 버리고 그냥 간 것 같은데, 제가 너무 궁금한 나머지 삽질하고 나서 봉고차에 형님들 3명 쉬고 있을 때 제가 그 망자 2명을 따라가 봤대요. 이미 망자 3명은 봉고차에서 같이 있던 거예요. 거기에 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나머지 망자 2명 호련히 떠나가는 걸 자기가 뛰어가서 따라잡아서 10여 번 정도 걸어가니까 우리가 왔던 차 쪽에서 언덕길을 꽤 많이 올라가 봤대요. 그냥 차 도로길을. 언덕 위로 올라갔는데 버스가 하나 있더래요. 거기에 망자 2명이 버스 앞에서 우두커니 서 있길래 거기가 뭐가 있나 싶어서 가까이 가봤대요, 이 돌비라는 친구는. 근데 그 버스의 유리 너머로 보니까 유골함이 보이대요. 거기 유골함엔 단지가 5개 들어있는 유골함이 보이는데 거기에 어떤 할머님이 앉아있어서 너무 깜짝 놀랐대요. 그 할머님이 돌비를 보고선 분명 돌비 눈에는 그 할머님 귀신 아니었대요. 그러더니 그 할머님이 문을 옆으로 쓱 열면서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네. 혹시나 했는데 2명의 자리가 역시나 비었네. 아니지, 빈 게 아니라 2명의 자리는 애시당초 할 수가 없었구만. 거기 젊은 친구 어찌됐지 여기 온지는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내 말 똑똑히 들어라. 지금부터 곧장 첨보를 걸어서 복주머니 이걸 가지고 떠나라. 기다려보거라. 복주머니에서 뭔가 뭘 넣으시는 것 같은지 뭘 꺼내는지 모르겠던 복주머니를 좀 기다렸다가 한 20초 정도 있다가 주시길래 여기 복주머니를 갖고 1000보 이상 걸어서 떠나라. 그리고 이 복주머니 나중에 열어보고 싶으면 열어보거라. 그리고 저기 밑에 있는 친구들
뭐 3명이 있는 것 같은데 3명 맞지? 이 2명이 온 것 같으면 밑에 3명이 있는 건데 이 3명 맞지? 얘 3명 있다고 하니까 절대로 그 3명을 도와줘서 안 된다. 그러면 망자 3명을 방해하는 기다. 네 분명 보이는 것 같아서 여기 온 것 같은데 맞지? 예, 맞습니다. 절대로 네 그 친구 3명 도와주면 안 된다. 망자 3명 네 방해하는 거다. 네 죽는다.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할머님 참고 귀신 아닙니다, 여러분들. 귀신 아니었대요. 너무 돌비가 궁금한 할머님 누구시냐고, 무당이시냐고 하니까 분명 할머니 산 사람이다. 저도 보는 사람 맞다. 할머님 누구신데 여기 버스 안에 있는 겁니까? 그리고 버스 좌석에 저기 보이는 뭐 단지 유골함 같은데 저기 뭐냐? 한자로 이름 적혀 있는 것 같은데 뭐긴 뭐야? 자네처럼 나도 보는 사람이지. 젊은 총각, 방금 내가 한 말 기억해라. 첨보 걸어서 너는 여길 떠나야 된다. 절대로 도와주지 마라. 내가 지금 몇 번 말하잖아. 알겠지? 여기 도로 따라 내려가면 누가 태워준다거나 뭐 누가 같이 가자거나 그러지 말고 무조건 1000보 이상 걸어라. 1000보 이상 걸었다 싶으면 그때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절대로 내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대요. 근데 그 상황에서 돌비는 무조건 이 말을 들어야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날 뭐 태기가 전화해서 어디냐 물었을 때 따라간다고 얘기했던 거고, 할아버지가 시키신 일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한 1000보쯤 걸었을 때 뭐 도착하니까 나름 전봇대도 있고 나름 마을이 보였대요. 거기서 택시를 불러서 간 건지 어찌되게 간 건지 할아버지한테 그 다음날 가서 있었던 일을, 그리고 할아버지가 이 일을 시켰으니까 상황 설명을 할아버지한테 다 했대요. 그 말을 듣는 할아버지가 깊이 좀 생각에 잠기셔서는 한 몇 분 동안 말을 없으셨는데 두 가지 중 하나 같은데 지금 이러면서 계속 할아버지도 중얼중얼 대는데 이거 분명히 이거 조건부 따져서 일을 시킨 거면 그거 맞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무덤을 파헤치고 그 귀신들이 동무가 생겼다고 좋아한 거면 그게 아니라면 이게 설마 그 시 맞는 것 같은데 안 되겠다. 돌비야, 네 그 할매가 좀 복주머니 한번 열어보자. 그러면서 그 복주머니를 드디어 열어봤는데 18K 젊은 여성들이 끼는 반지가 2개 들어있더래요. 할아버지가 그걸 보시고는 맞네 그거구만, 그거야. 죽은 처자들 신랑 만들어주는 거네. 처음에는 누굴 그냥 보내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네, 신랑 만들어주는 거네. 아이고야, 참으로 요망한 사람들일세. 행여나 했는데 진짜였네. 한탄을 그때 하시면서 돌비한테 말을 또 하시는 게, 네 보혜산 할멈 기억나나 돌비야? 우리 돌비 신기 눌러준 그 할멈 네 기억할 기다. 할아버지 저 기억난다고. 그 보혜산 할머니, 그 할멈이 최근에 요양원을 들어갔거든. 그 요양원을 죽을 때 돼서 들어갔는데 내한테 부탁을 한 일이 있다. 거기서 아직도 무슨 짓거리 한다고는 하는데 그 직업 속에 알선해주는 그 사무실에서 그거 한번 알아봐달라고. 아직도 그거 하는지. 어떤 꿈에서 그런 일을 하는 것 같다. 무슨 그 신께서 그 할매의 꿈에 나와서 울분을 더하더라. 근데 얘 요양원 들어가니까 할매가 나한테 좀 부탁을 했는데 그래서 돌비 니를 위험하지만 좀 보내본 기다. 아마도 정장 입은 놈은 분명 박수무당이 끼고, 그리고 너를 알아봤을 때는 분명 알아봤는데 큰 소리를 못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넘어간 것 같다. 그리고 한 명은 내가 보기엔 누군가 안 온 것 같긴 하다. 정말 5명의 자리가 필요한데 4명이 왔잖아요. 근데 한 명은 돌비예요. 근데 귀신 입장에선 돌비는 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닌 거였어요. 믿거나 말거나 자신의 숙명 따라 가야 한다. 예. 돈을 니들은 받았고 절까지 했으면 다 허락을 한 게다. 돌비야, 개입해서는 안 된다. 니 그 번호 1명 받았다는 친구 있지? 절대로 연락해서 알려주면 안 된다. 근데 니는 그래도 양심이 있든지 그 옷을 드리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고 했는데 거기까지 한 건 잘한 기다. 그렇게 할아버지가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와중에 중간에 태기한테 연락이 왔다고 했잖아요. 태기한테 연락이 왔는데 일단 짧게 얘기를 했지만 너무 찝찝해서요. 태기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우리 친구 중에 무속세계에 좀 있는 친구가 있어서 나도 물어봤는데 여기 돌비 친구랑 똑같은 말을 했다. 절대 집에 들여서는 안 된다고, 그 옷과 신발은. 근데 할아버지 말씀이 맞네요. 하늘이 정말 지켜주는 성주신이 있다면 혹은 좋은 친구란 귀인이 있다면 예. 그게 형님을 살려주신 것 같네요. 왜냐하면 형님 정말 죄송하다고 할아버지가 절대 3명을 도와줘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때 그 버스에서 본 할머니마저도 도와줘선 안 된다고 했답니다. 왜냐, 제가 죽는데요. 그러면 좀 씁쓸했지만 형님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제 친구 태기한테 이 돌비가 모든 걸 다 얘기해 주는데 네. 그 와중에 너무 놀란 일이 하나 발생을 했거든요.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하는 도중 또 하나의 초가 되는 이야기가 벌어져요. 딱 그 시간에 태기한테 문자가 하나가 왔어요. 네. 저기 형님, 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 무덤 같이 알바했던 유민입니다.
자, 3명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빤스라는 친구가 지금 돌비라고 치면 방금 한 명은 고인이 됐죠. 방금. 예? 한 명이 친구가 이름이 유민이라는 친구인데 방금 이 준서 씨가 사망했다는 문자 자기도 받았다고. 형님 정말 죄송한데 그때 얘가 저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분명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문자를 드립니다. 저도 장례식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당연히 그 이후로 얼굴도 본 적이 없고 그냥 알바하고 뭐 일한 사람들끼리 그냥 인연이라 생각했는데 사실 형님 저도 그때 말 안 듣고 그대로 집에 들어갔대요. 너무 피곤한 나머지. 아, 예. 혹시나 저한테도 병거가 찾아올 거예요. 너무 괴롭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후로는 얘들 둘이가 통화를 했대요. 가위가 눌리는데 요약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단발머리 어떤 예쁜 여자가요. 자꾸 어디로 가자고 손짓을 그렇게 하더래요. 꿈이 반복이 되니까 무서워서 안 갔대요. 그냥 옛말에 뭐 TV에서 예전에 자기 언뜻 토요미스테리 극장을 봤는데 어릴 때 꿈에서 반복이 되는 사람이 가자고 하면 가면 안 된다고. 그게 그냥 기억이 나더래요. 어릴 때. 그런데 그 여자가 2-3번 정도 나와서는 가자고 하는데 안 갔다. 근데 어느 순간에 손톱으로 자기를 핥히려는 행동이 있죠. 그 제스처까지 취하면서 가자고 협박을 하는데 그런데 점점 그 거리가요. 돌빈이 꿈을 꿀 때마다 가까워지더래요. 처음에 10m였는데 9m, 8m, 7m, 6m 꿈을 꿀 때마다 거리가 가까워지더래요. 이때부터 뭔가 너무 무서워서 그 와중에 그냥 잠을 안 자라고 막 부스럭부스럭 대고 있는데 지금 부고 문자를 받은 거래요. 이 문자를 받았는데 형님 저 어떡하냐. 그때 형님 말 들을 거 그랬다. 그 친구 말 들을 거 그랬다. 어쩌면 좋냐. 이렇게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하는데 이때 우리 태기가요. 뭔가 조금 안타까웠나 봐요. 이 친구의 말을 많이 들었고 하소연을 많이 들어줬는지 저하고 산이한테 부탁을 했어요. 예. 이 관련 일에 저희가 어쩌다 보니 엮이게 돼서 그 유민이라는 친구를 저희가 만난 적이 있거든요. 네. 제가 경험한 사연 중에 기이했던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거든요. 아. 이 사연을 제가 다음에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와, 이럴 줄 이거는 알았어. 근데 이미 이 위의 내용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 아. 이거는 끝이 난 거예요. 앞에 일은 거의 마무리가 된 거죠, 사실. 그렇죠. 예. 일단 태기는 어떻게 보면 살게 된 거니까. 이 유민이라는 친구, 그 나머지 한 명이 저희가 엮이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아, 이게 반드시 듣고 말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듣고 말겠다. 키부츠지 아코. 귀멸의 칼라 마지막 장면 생각이 나네요. 오늘 너무 늦은 밤까지 고생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아이와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코님이 뭐 끊었다기보다는 오늘 해주신 에피소드와 또 별개인데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고는 하시니까 그때 또 이어서 바로 한번 들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끝까지 쫓아가서 반드시 들을 겁니다. 감사합니다.